여러분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양당에 의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넘어와 있었고 민주당이 스스로 발목을 묶으면서 좌초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좌초하고 있던 민주당을 구해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민주당과 함께 같이 죽으러 들어가고 있죠. 당원들이나 열성 지지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우선 양당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대합의를 해놨고요.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는 삭제한다. 그리고 검찰이 담당할 수 있는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 두 분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수사권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이후에는 삭제한다라고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재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기는 측이 지는 측한테 항복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 중 선거사범과 관련된 수사권, 그리고 공직자 수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를 본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인 권성동이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은 공직자하면서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하는 점이 아주 강력한 헌법적 권위를 보장해줍니다. 선거가 지난 뒤 6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은 무적이 되는 거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수혜자 본인이 이 법을 멋대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 법안이 9월이나 10월 중에 발효가 되면 수사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시스템적으로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법적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가 갖는 정치적 문제점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전략의 실패 내지는 전략의 부재 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170석의 여당과 100석의 야당의 싸움이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리더도 없이 완벽하게 좌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무너지는 상황인 겁니다. 170석이라고 하는 배지들의 숫자는 민심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가지고 있는 패를 그냥 전부 까고 내어준 이런 합의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는 국회의원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벌인 대국민 쿠데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게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원내대표라고 까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투트랙으로 가든지, 싸워보고 나서 투쟁을 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가든지, 싸움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치인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알려지기로는 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투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태도로 보였어요. 근데 권성동의 말에 따르면 3일, 4일 동안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완성된 합의안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4일 동안 계속 야합을 해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민들을 속이면서요. 민주당의 철험회라고 불리는 맹동주의자들, 이자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약간의 수정만을 가해서 그대로 합의랍시고 가지고 온 이 합의안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을 길을 알면서도 이미 차에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이미 달궈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민주당에게 저승길 길동무가 하나 생긴 셈이죠. 여야 합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6일 지방선거는 검수완박 강행이라고 하는 초대형 이슈에 맞서서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 구도가 잡힐 수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합의를 해줬잖아요. 저 민주당을 심판하고 싶다면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십시오 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국 단위 선거 구도까지도 망쳐버리는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점은 윤석열 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나요? 조국과 싸웠고 추미애와 싸웠고 문재인과 싸워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싸움의 화두는 뭡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사정 권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사유화,
거에 대해서 검사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그게 대중 인기로 연결되면서 대통령이 됐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검수완박 이슈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지지 않고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스타 정치인을 탄생시켰죠.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노선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길을 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친한 친구면서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선인은 사람 잘못 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는 이 이면 합의의 내용을 윤석열 당선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추인을 해줬느냐 아니냐일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사실은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권성동은 다선 국회의원이지만 국회 내의 입지라든지 동료 의원들의 신망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참모형 정치인이라는 거죠.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만든 건 윤석열 당선인 본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태흠을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충남도지사 후보로 내려앉히면서까지 밀어줬죠. 그 결과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은 아마 원내대표로서 원내 지도력이라는 거를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입증해 보여야 했을 거고 동료 의원들한테도 뭔가를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검수완박 이슈를 어떻게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겠어, 뭐 이런 공명심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투쟁의 결과는 지리하고 예상할 수 없지만 그냥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정리는 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독자적으로 벌인 일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알고 추인했다면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입니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이 강경한 투쟁 노선을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당선인은 타협할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성동의 단독적인 행동, 단독적인 쿠데타라고 이 사건을 규정하는 게 좀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는 국민들의 정서로 보아도 그렇고 정치적 전술의 영역에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말도 안 되는 밀실 야합이고 입법권을 이용한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이상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안에 추인을 해준 국회의원 전원 가슴팍에 배지를 달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바로잡을 시간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의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고 검수완박법 강행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PD의 정론 주니어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